네, 가짜 뉴스를 잡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너에 가장 잘생기고 멋진 우원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간 안 왔더니 굉장히 팬들이 그냥 아우성이에요. 시작부터 막 되게 띄워주시네요. 아, 그냥 일단 떠 올라가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유포하시면 곤란합니다. 아, 왜 가짜 뉴스예요? 잘생겼지? 우리 얼마나 키가 크고 멋있는지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만요. 아들이 먼저다, 내 아들이 먼저다라는 컨셉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 아들이 먼저다. 문재인 아들이 취업 의혹.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잡는 우원재 씨. 뭡니까? 제가 지금 이제 가짜뉴스 신고센터 장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네.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서로 가짜뉴스를 잡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문재인 캠프에서 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자신들의 의혹 방어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한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보고 너 이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왜요? 뭔가 있거나 정말로 네.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아무튼 이 가짜 뉴스라는 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건 제가 오늘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학생들 중에서 과거 대한항공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땅콩 사건. 땅콩 네, 해양 대한항공 땅콩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누구게요? 글쎄요. 땅콩이요. 왜냐면 그때 주제가 땅콩 아니었던 거 알죠? 아카데미아였죠. 네, 근데 네. 사람들이 자꾸 그 발음이 어려우니까 땅콩에서 굉장히 땅콩이 서러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웃겨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한 게 하나 있어요. 비행기가 막 떠서 가다가 조연아가 돌려 그래서 비행기가 휙 돌려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었죠. 그냥 아니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조연아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였어요. 그것도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서 다시 돌아간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속에 가장한 가짜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자, 지금 이제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영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가짜 뉴스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뭐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풍문이 돌아가지고 아니야, 사람들이 풍문 아니고 진짜로 선관위에서. 그 팩트를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나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아들 얘기하면은 선관위에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나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현재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정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규정을 한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5급 공무원이라는 표현입니다. 5급 공무원. 네, 지금 문준영 씨 같은 경우는 5급 공무원 채용이 아니라 당시 5급에 해당하는 공기업 채용이었습니다. 5급 공무원이 아니고 5급에 해당하는 공기업. 공무원. 네, 공기업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채용이죠. 아니고 공기업.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 채용이 아니라 2명 지원해서 2명이 합격한 사례입니다. 문준영 씨를 포함해서. 근데 이 말이 참 웃겨요. 3명 지원에 3명이 합격하면 또이 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고작 2명을 했고 2명 다 합격을 했으니까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던 인터넷 네티즌 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5급 공무원을 단독 채용된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그거는 허위 사실이다. 사실과는 다르니까 이거는 고발 조치 당할 수 있으니까 지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스크린샷이 돌면서 기사도 나오고 문재인 캠프에서도 봐라 선관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나 고발당하나? 저도 얘기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입을 싹 가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코너에서 이 문재인 아들 채용 특혜 논란이 정확히 어떻게 이번에 되고 왜 이렇게 좋은 거 만들었어요? 예, 확실히 다뤄야죠. 저번에 좀 약간 없어 보이는 거 들고 불쌍했는데 오늘 되게 있어 보여요. 좀 투자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팀장처럼 그냥 길쭉하게 이거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건 이제 다 팩트에 해당하고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고소당해요. 뭐 다 이제 여러 번 확인이 된 부분이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이미 다뤄진 내용인데 네. 취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왜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정말로 의혹의 소지가 있는지 우선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그 문재인 아들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2006년도 채용됐을 당시에 그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의 전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문재인 아들이 취업한 곳의 기관장이 아버지 문재인과 아는 사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부하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요. 네. 권재철 당시 원장이신데요. 이분이 2000년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민정소속실 복지노동행정관으로 계셨고 2003년 7월부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그 사이에 바로 대통령 비서실 아래 노동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문재인 이제 후보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했었던 게 2003년부터 2004년 2월 사이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 부하 직원이었던 거고 그 부하 직원이 나중에 나가서 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취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뭐 우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예. 아니,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럴 수 네. 있죠. 그 뒷발 찾아보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건 조금 봐줘봅시다. 예, 일단 봐줘보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5일간 공고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인사규정상에 보통 채용을 하게 되면 15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여기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단 6일간만 그것도 이 접수기간이 2006년 12월 1일에서 12월 6일인데 그 하루 전에 고용 공고를 올려버린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루 전에 갑자기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뽑고 11월 31일에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일 후에 바로 그냥 철회돼 버린 겁니다. 그럼 못 보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거죠. 근데 6일 이상 해야 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네 이게 그 규정입니다. 어디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 채용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거기 이제 나온 문구정 하나를 보시면은 다만 인사규정상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여 원서 접수 시작 하루 전에 공고한 잘못이 있음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잠깐만요. 있습니다.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 직원 특혜 채용 의혹 조사 보고 쓰면 이거와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요 상관 있는 겁니다. 이거와 연관되는 예. 보고서입니까? 예. 이 보고서는 어디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네, 당시 이제 취업 그러면 특혜 이거는 의혹이 우리가 있다. 지금 갖고 온 게 아닌 거죠? 원래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있는 거를 제가 따온 겁니다. 그렇죠. 글귀를. 그러면 네네. 아니 왜냐면 우리 팩트 체크.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15일이 정법인데 6일 날 했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상한 게 더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제가 자잘한 거라 표기는 안 했는데 네. 보통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기존에는 이 채용 공고를 네. 워크넷,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신문 등 이렇게 포함해서 보통 2곳에서 5곳 정도 다양하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뽑으니까 여러 군데를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당시에는 공고를 워크넷 단 한 곳에만 올렸습니다. 그것도 딱 6일만요. 근데 워크넷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인가요? 일단 뭐 취업 정보 관련해서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긴 보죠. 그런데 이 시기 자체가 갑자기 그렇게 하루 전날에 올려가지고 마감해버리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야, 근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요, 이력서 받는 기간이 줄어든 거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분명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야, 여기서 이런 또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내 아들 이력서 먼저 내겠다.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내부 정보원, 그러니까 고용정보원 내부에서 직원이 이 뭐 문준용 씨의 의혹 대상자에게 이 미리 내부 정보를 건네주고 준비를 다 시켜서 빨리 띄우고 채용 지원서 넣고 마감시킨 게 아니냐, 약간 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좋은 공기업이잖아요. 아니, 근데 신의 직장 아닙니까? 그런 직장에 그 면접에 사용된 사진도 참 이상한 사진 썼더라고요. 예, 좀 이따가 제가 있습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그 사진이 충격적이었어요. 계속해 주세요. 네.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이 당시 이제 공기업 이제 고용정보원의 연봉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었고요. 2,985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은 1,973만 원에 그치고 이 당시 문준용 씨의 연봉이 3,465만 아니 뭐 원. 하는 일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공기업 그 공무원 5급직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매우
고위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경력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이력서에 별로 쓴 게 없어요? 제 말이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응시원서 이게 원본인데요. 아래 보시면 이게 이제 경력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다 비어 있습니다. 경력 자체가 없는 그래서 제가 무경력자라는 지금 거죠. 그런 거예요. 여기 답이었어요. 하다못해 바로 그겁니다. 운전면허증도 안 적어놨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운전면허증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많이 비어 있죠. 아니 왜 우리 농담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적을 거 없으면 운전면허증 적으라고 농담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아 외국에 이렇게 가서 응시할 때는 뭐 어학실력, 운전면허 그것도 다 적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서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텅텅 비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고위직에 그것도 대학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대학 졸업도 안 한 이 무경력자를 채용을 하냐라고 하니까 문재인 캠프에서는 무경력자가 아니다. 수상 경력이 있다. 라면서 수상 경력 몇 개를 보여준 겁니다. 네. 이게 대학생 때 공모전에 지원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또 네티즌들은 아니 근데 이 당시 이게 뭐 2000 몇 년도면은 한창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 권력의 최정점 실세에 있을 때였고 다 대기업들 공모전인데 이거 약간 이것도 의혹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얼마 전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재인 아들 실력 좋네. 이런 기사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확 나오기 시작을 근데 했죠. 저는 그때 궁금한 게 문재인 아들 실력을 왜 우리가 기사에서 봐야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의원들 잘생겼다 그런 기사 있어요?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쵸. 왜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런 기사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뭐 특별한 계기도 아닌데 갑자기 그 작품에 대한 왜 기사가 나올까라는 의문을 잠시 해봤었거든요. 예, 뭐 그런 의문은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문준용 씨의 작품 능력이 너무 좋다면서 갑자기 찬양하는 그러니까요.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을 갑자기. 하고 뭐 이것도 어디까지 의혹이니까. 아니 그냥 의혹이에요. 의혹인데 우리끼리 왜 뭔가 수상하죠. 뭔 네. 이야기 때문에 못하겠어. 근데 빨리 그렇죠. 사진 보여줘요. 사진. 네. 자, 이제 이 이력서에게 주목을 해보실까요? 네. 응시 원서를 보시면은 두 번째에 입사 지원서에 귀걸이를 한 사진을 부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 당시 12월인데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공기업에 지원서에 귀걸이를 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원래 면접 볼 때 저런 옷 입어요? 그러게요. 이 정도는 입지 않나요? 보통은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해서 단정한 용모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련인데. 자, 우리 원재 팀장, 자 증명사진 찍는다. 취업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찰칵할 때 그렇죠. 그렇게 찍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양귀에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찍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수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있을 건데 사진을 보자마자 아니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지금 방금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사진은 증명사진용으로 보기에는 좀 급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좀 아니 뭐 애매한 부분이 아니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사실 뭐 IT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요즘 뭐 2010년도에 이렇게 뽑는 거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납득을 근데 이거 하겠는데 2006년인가 2006년도 12월에 공기업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그래도 같고요. 뭐 개인의 자유니까 또 넘어가 줍시다. 예, 또 네. 가볼까요? 네. 이제 5번에 보시면은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을 하면서 영구직 초빙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진영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어떤 경력 사항이 없는 그냥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몇 번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공기업에서는 영구직 초빙 공고를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아니 지금 이게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보면은 내용이요 노동시장, 고용정책, 시장경제 무슨 뭐 이 아주 그럴싸한데 연구원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얼핏 보기에는 아주 전문직을 또 있어요. 구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은 별도 협의한대요. 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한데 연봉 별도 협의. 그리고 이게 참 희한한 직급이네요. 일반직. 지금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이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겁니다. 정확히 지금 이 문준용 씨가 맡은 업무는 동영상 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문준용 씨면은 어느 날 워크넷이라는 취업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어라 마침 하루 전날에 공고가 올라왔네. 우연히 일치가 참 네. 재밌고. 그래서 서류 면접을 급하게 하면서 양쪽에 귀걸이도 넣어서 사진도 찍고 이력상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이렇게 원서를 냈네. 그랬는데 이게 영구직 초빙 공고랐는데 그냥 어떻게 내보니까 운이 좋아서 내가 동영상 업무를 맡게 근데 됐네. 뭔가 좀 이상하죠. 팀장님 이렇게 나오면 이 공고 보고 팀장님은 이거 지원하기 쉽나요?
못하죠, 보통은. 이거 그래서 누구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어떻게 지원을 했죠? 그래서 2명밖에 지원을 안 한 겁니다. 문준영 씨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2명 다 채용이 그 되셨고요. 나머지 한 분은 누구예요?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머지 한 분도 전 참 그것도 참 재밌는 그냥 사례인 참 것 같죠. 예. 그분은 누굴까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좀 밝혀지면서 정말 좀 이렇게 추적이 되면 좋을 텐데 아직은 별다른 이제 뭐 검증을 충분히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대통령 선거 후보의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 그 한 명이 누구냐 이런 것까지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 워낙에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정유라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자고 했어요. 그럼요. 이대 사건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웃으면서 넘어갈 만한 사건은 저는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이야기해주고 끝났습니까? 아직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유라급 특혜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예. 네. 현재 6번 같은 경우는 원서 마감일을 넘겨서 필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서 마감일을 넘겼다고요? 예. 그거는 거의 유라양 비슷한데요. 그렇죠. 아까 12월 6일까지 이게 이제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 문준용 씨께서 졸업 예정 증명서를 뗀 날짜가 12월 11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마감일이 5일이 넘겨가지고 필수 서류인 학력 증명서를 그때 낸 거죠. 학력 증명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 졸업 예정 증명서는 요구한 게 아니었다. 요구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달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내서 늦게 낸 거지. 이건 아니 아니다. 이런 데는 졸업 예정 말도 더 제가 지금 말이 막 더듬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디든지 취업을 할 때 특히 이런 연구직의 졸업 증명서가 필수가 아니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도 애당초 학력 증명서를 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준영 씨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이때 신분이. 아 졸업도 하기 전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졸업 예정 증명서를 학력 증명서 대신에 제출하는 게 매우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캠프는 아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된 거다. 이렇게 조금 연구직에서요? 네, 억지를 약간 쓰고 있는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이건 뭡니까? 특혜 의혹. 자, 이제 7번에 이제 이게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2007년도에 노동부에서 이제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문준용 채용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 당시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처럼 제한적인 채용 공고와 단기간 공고를 한 것은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한 후 특정 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였음이라고 의혹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매우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도 여기에 관련된 다른 자료 더 있다면서요? 예,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오늘 이것만 보여준다고 아까 저한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더 있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뭐 11개, 12개 뭐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가 A4 용지 3장 이내로 써야 하는 거를 한 장만 휘갈려 쓴 듯한 그런 것부터 그리고 해서 뭐 앞뒤 지원자 숫자도 다르다면서요? 예, 뭐 자잘한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이제 원서 채점 원본표를 남겨놔야 하는데 그것도 남겨놓지 않고 뭐 방문 접수를 했든 우편 접수를 했든 그거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거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노동부 감사 보고서에서 분명히 특혜 의혹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문재인 캠프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2007년도와 2010년도 감사를 2번을 받았고 거기서 취업 특혜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라고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면서요? 자, 이게 뭐냐면은 2007년도 때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맞죠? 이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노동부에서 감사를 했었을 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증거 부족으로 뭔가를 찾아내지를 못하고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명박 정권이었죠. 이때 뭔가 찾아냈어야 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문준용 씨가 그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한 노동부 감사에서는 문준용 씨가 퇴사한 이후였기 때문에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어떤 감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자기들 2010년도 이명박 정권 때 받았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요 나오고 있는 게뭐 퇴직금을 받았다. 또 긴 기간 동안 휴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안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어느 부모나 그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내 아들이 귀하면 남의 아들도 귀해야 되고 내 아들이 귀해서 취업을 만약에 시키고 싶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이 혹시 백을 동원한 거라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혹을 밝혀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확 밝혀주면 되는데요. 자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아닌 증거를 좀 대주십시오. 아니 사실 문재인 치매 소리 나오고 난 뒤에도 치매 검사 한 번만 딱 해서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방송했을 때는 뭐 관련해서 낸 게 없었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 간단한 이유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가지고 있는 거 더 가져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